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64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45일 차고요. 오늘 일요일이네요. 그쵸? 네. 오늘 그 부자의 그릇 5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네. 사회에서 돈은 커다란 흐름과도 같아. 사회에서 돈은 커다란 흐름이라는 거죠. 어제도 이제 서울에서 차원을 얘기를 하셨는데 3차원까지는 입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4차원부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형태의 이 차원으로서의 이 물질은 보여요. 종이가 보여요. 하지만 얘가 이게 다가오게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의 그 의식의 그 차원에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참 공부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다란 흐름과도 같은데 커다란 흐름이 높은 흐름과도 같은 거예요. 의식. 의식을 모를 때는 뭐 어떤 흐름이야? 태풍이 오는 거야? 뭐야? 막 그럴 수 있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의식을 알고 나니까 자꾸 의식에 대해서 의식, 의식이 높은 상태여야지만 200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돈을 의식이 200 높게 된 상태에서 와서 모을 수 있는 그 힘도 돈을 바라보는 나의 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그 느낌, 에너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돈에 대한 그 안 좋은 느낌들이 엄청 오래 남아 있는 거예요. 엄마가 했던 그 지긋지긋해서 돈을 사라지게 했었던, 힘들어 했던 그 느낌. 그 느낌을 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걸 자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공부하면서 이제 각성하고 안 좋은 느낌에서 편안한 느낌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평화로움. 그래서 이 돈의 사회에서 돈은 커다란 흐름과도 같다 그랬는데 의식의 높은 장에서 그 의식의 흐름이죠. 에너지라는 거. 돈은 에너지다. 그쵸, 에너지죠. 그래서 1달러짜리 맨 꼭대기 왼쪽에 이렇게 보면 1달러짜리 보면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잖아요. 1달러 돈에, 미국 돈에. 달러에 보면은 달러의 맨 위에 왼쪽에 피라미드가 있는데 피라미드 위쪽에 보면은 눈이 이렇게 있어요. 높은 그 의식에서의 높은 그 눈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진짜 이 높은 의식의 안에서 이게 흐름이 있다라는 거를, 에너지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요. 근데 그 흐름을 힘껏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그 흐름을 힘껏 내가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몸과 마음에서 벗어나서 의식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의식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걸 쓰신 분도 어때요? 그 흐름을 힘껏 끌어당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호킨스 박사님 책에도 성공은 당신 것에도 있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안간힘을 써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물리적인 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의 힘을 생각해요. 뭔가 돈이라는 걸 쥐어서 탁 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어제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오늘 또 만나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또 만나야 되겠는 거예요. 얘가 어제 차 타고 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꼭 있잖아요. 아파트를 살라 그랬는데 갔더니 아파트가 팔렸어. 근데 팔렸는데 그다음부터 올라. 주식을 하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하다가 이 친구 이거 들을 수도 있는데 그쵸? 할 수 없다. 어제 묻더라고요. "너 무슨 책을 뭘 읽는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너무 37년 만에 오래간만에 만나 가지고 그냥 친해지고 제가 그 친구를 알아가는 데 시간을 좀 많이 더 썼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모닝 하는 것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제가 인제 "외국을 가도 인제 책모닝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 무슨 책을 뭘 어떻게 뭐 어떤 책을 왜 읽는 거야?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해 주면서 이제 알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이어 가지고 한 2달 정도를 못 만났어요. 본인도 코로나, 나도 코로나. 본인 엄마 돌아가셔. 나는 아빠 돌아가셔. 같이 그게 막 그렇게 같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2달 정도를 이제 못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인제 근데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주식을 하다가 이제 몇 개를 갖고 있는가 봐요. 이렇게 몇 개를 갖고 있는데 주식을 몇 가지 갖고 있는 중에서 한 2가지를 팔아요. 그럼 걔가 오르는 거예요. 걔가 오르는 거예요. 팔았는 게 이제 팔았어요. 인제 이게 더 떨어질까 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가는 됐을 때 팔았냐?" 했더니 원가도 안 된 상태에서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았는데 걔가 오르는 거야. 갖고 있는 건 안 오르고.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뭔가 안 사고 팔고 나면 나중에 그러니까 내 소유에 없을 때 돈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돈이 살살 삐껴간다." 이랬더니 나는 좀 돈이 삐껴요." 그래서 제가 시크릿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하는 소리가 지금 태워다 주면서 막 하여튼 고런 상황에 얘기를 했는데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침에 곰곰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준비를 하는데 화장하고 막 이러면서 '다시 만나야 돼. 오늘 만나 보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멀어요. 여기 지하철 타고 1 시간 넘게 걸려요. 여기서 1 시간 넘어요. 왔다 갔다 하면은 근 3 시간 걸리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오르고 내리고 내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1 시간 반 정도 잡으면 3 시간 왔다 갔다 3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삐껴가는 거예요. 그 삐껴가는 그 그래서 참 이걸 어제 알려줬는데 이제 "수업료도 얼마야?" 그랬더니 "아 야 비싸다 얘." 이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제대로 안내를 못하고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흐름이 있어요. 끌어당기려면 그 흐름이 힘껏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힘껏 물리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인 것은 보여지는 거에서. 그죠? 근데 에너지 그 흐름이 있어요. 근데 돈에 대한 그 믿음 체계 때문에 인제 돈이 그냥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저절로 붙는 거죠. 내가 그냥 생각하면 오게 되는 거. 그게 인제 5월 7일 8일날 돈에 대한 그 네 믿음? 믿음에도 에너지가 있고 돈에 대한 그 느낌도 있고 느낌에도 에너지가 있고 감정에도 에너지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위한 생각은 그 밑바탕에 에너지로부터 해서 발생돼서 올라오는 것이고. 그쵸? 그래서 그 이 돈이 우선 이제 그 흐름을 힘껏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편안하게 오게 하려면 우선 뭐예요? '신용을 얻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용. 그죠? 신용을 얻는 게 중요한데 신용이 있으면 돈이 먼저 다가온다는 거예요. 신용이 있으면 먼저 다가온다. 그래서 인제 신용이 믿는 거잖아요. 그쵸? 믿는 거.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것도 있고 돈에 대한 믿음이 편안해야 되고 내 자신이 의심도 없이 그냥 편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거를 요번에 인제 5월 7일 8일날 이제 또 다녀오고 나면 엄청 정리가 될 것 같은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셨죠. 6 개월 안에 이 노트를 제가 그래서 저도 선생님 말 참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인제 이 노트를 들고 다니다 말다 그래서 이 노트를 하나 인제 꺼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느낌이 있었던 걸 다 적는 거예요. 돈에 대한 그 느낌도 있어요. 엄마가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막 이 무거운 거? 무거운 그 느낌 있거든요. 별로 기분 안 좋은 무거운 느낌. 이거를 느끼기 위해서 해소를 하던 이걸 다 적어서 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하나를 다 없으면 에너지에서 전환을 시켜 버리면 전환시키고 맥락이 바뀌는 거가 나 혼자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수업 시간에. 그래서 어 먼저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신용이 있으면 이 돈이 먼저 다가오지 그랬어요. 근데 이 신용이라는 게 내가 나 자신을 믿게 되면 상대방을 보게 되고 어제도 끊임없이 이미지가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인식이 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손녀를 보면서도 알아요. 제가 인제 뭔가는 지가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뭔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뭐가 있는 인제 이게 뭔가 쪼금씩 생기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뭔가 이런 것들을 생겨져 가는 이게 과정에 있어요. 뭐가 눈에 앞에 있는 걸 가지려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가지는 것보다 잡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마음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 물질이 그냥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의 그 반응이 있어요. 에너지의 그 반응이. 돈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얘는 순수해서 그냥 그 상대방에 대한 물질의 이 물질이죠. 이 에너지. 그러니까 이 물질을 떠나서 에너지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애도 보면. 그렇듯이 돈도 모든 것들도 그 이 에너지에 대한 그 반응인 거죠. 그쵸? 그 물질은 에너지에 이 물질에 대한 반응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요? 맑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맑은 아기는 아직 없는 상태에서 인식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었어요. 아기랑 똑같은. 아기 득자가 있었어. 언니가 아니라. 아기 명란이가 있었고 아기 미주, 아기 은하, 아기 혜선이, 아기 선녀, 아기 경순이가 있었다는 거죠. 아기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엄마에 의해서 아빠에 의해서 우리 가정에서의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살면서. 프로그래밍이 돼 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암시가 돼 버린 거죠. 그 암시가 돼 버린 상태에서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를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거를 자꾸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저도 탁 걸리고 막 또 비난하고 이럴 때가 인제 계속 있었죠.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인제 이 내가 순수해 이 인식된 것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해지고 순수해지고 그러니까 순수한 상태로 봐야 한다고. 차원을 넘어서 보이는 선을 넘어서 편안해지고 내려놓다 보면 이게 순수함이 보인다는 거죠. 그 경험을 저도 더 해 보고 싶은 거예요. 편안한 거를 더 경험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그 남편 때문에 남편 문제 해결하려고 달려들었고 또 보니까 돈도 많이 남들보다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써 버리면서 안 좋은 느낌을 경험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그럼 인제 뭐예요? 이 에너지가 인제 달라져야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밖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흔들렸다라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먼저 어쨌든 돈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신용도 없는 겁니까? 지금은 자네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네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심이 많아서 좀처럼 남을 믿지 않고 흠부터 찾으려고 하지. 흠부터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면 돈이 많아도 유지하거나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이제 이렇게 그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거는 벌써 인식이 된 거죠. 의심이 많은 게 두려움이 인식이 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이 먼저 갖게 돼 있어요. 그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라는 거로 인해서 두려움이 시작이 돼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거로 탄생이 되면서 태어나면서 우리는 뭐야? 죽을 수 있다는 거를 알지 않아요? 근데 제가 태어나는 거는 막 축하를 받고 기대를 하고 뭔가를 막 있잖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가는 거는 언제 가는지 얘기를 안 하고 가더라고요. 얘기하고 병원에 아파 있다 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거에서 '가기 전에도 얘기하면 참 좋겠다.' 인제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 좀
뭐 좀 막 그럴 것 같아요. 가는 게 안 나면은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뭔가 삶과 죽음이 먼저 나라는 거로 인해서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왜? 내가 이 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께서 이 죽음도 없다라는 거를 알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이 물질이 몸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자꾸 탄생과 죽음, 그쵸? 보이지 않는 나의 본체를 봐야 하는데 끝나고 나면 나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하잖아요. 그쵸? 무한한 의식, 죽지 않는 그 원래의 의식이 있는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면서 인제 두려움 때문에 의심이 많아서 좀처럼 남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저도 '뭐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저 서운함이 뭐지?' 근데 전체적인 문맥을 다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의식이 남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진 않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알고 내 믿음대로 봤을 때는 '선생님은 뭐 저렇게 그러지?' 그러니까 막 내 마음대로 내 믿음대로 막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봤을 때 강의를 제가 이렇게 다시 들어봤을 때 이 앞에 문맥과 뒤하고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전혀 어떻게 오히려 믿으면서 하셨던 얘기를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유 서운하네.' 하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판단이 된다라는 거를 요번에도 되게 많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인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많아서 남을 믿지 못하는 거. 그건 뭐예요? 내가 의심이 있기 때문에 남을 믿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의심이 있어서. 그럼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제가 이상해.'라고 끊임없이 제가 50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습관적인 엄마의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습관적으로 비난하는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흠집부터 찾으려고 하고 "쟤 이상해, 쟤 이상해."라고 하는 거예요. 흠부터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 비난할 거리만 먼저 찾는다. 근데 그 비난할 거리가 누구예요?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제가 어떤 한 친구가 이 친구에 대한 마음이 계속 인제 뜨문뜨문 계속 올라와요. 그 친구를 보면서 '쟤는 왜 저래?' 그러고 손가락질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결국 그 속에서 제가 저를 모르고 있었던 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통해서. '쟤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지가 필요할 때만 하네?' 근데 한 부분은 제가 같이 한다고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또 뭐예요? 제가 필요함에 의해서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필요한 게 내가 나만을 국한돼서 필요한 거가 있기 때문에 이 인제 그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뭐 5 살짜리 2 살짜리가 있어서 2 살짜리가 배고프다고 울어도 5 살짜리가 자기도 배고프면 자기가 먼저 먹어 버리지. 동생을 챙겨 주려고 어린아이일수록 내 거가 급한 거부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나만 받느냐 쪼끔 더 우리를 받느냐 전체를 위한다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크기의 이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나는 쪼끔 더 멀리 본다고 작게 보는 사람을 비난했다는 거죠. 근데 비난하는 마음이 내 건데 그가 문제가 아닌데. 그는 작게든 크게든 없어요. 근데 인제 알아듣기 쉽게 해서 작게 보고 있는 그를 비난하고 있는 내가 내 마음에 비난하고 단점을 잡으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잘 보면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됐다고 하시고 그 힘들어하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게 각각의 힘들어하는 게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몰라서. 그러니까 다 몰라서 각자가 힘들어하고 이 영혼들이 다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거를 끊임없이 주일에 한 번 하고 몇 달을 쉰다면 아마 난리 버거지가 날 거야 아직까지는. 탄성이 촥 그러니까 500이 넘어야 이 밑으로 안 내려오잖아요. 한 400 대가 넘어도 500 대가 넘어도 200 이하가 감정에 휘둘리는 거고 200 에서 500 까지는 그 뭔가 감정이 있지만
사랑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참나로 제어할 수 있는 고게 약간 있고, 그다음에 500 에서 600 까지는 뭐예요? 참나가 있는데 에고를 쓸 수 있는, 감정을 쓸 수 있는, 감정이 아닌 에고로서의 에고를 잡을 수 있는 고게 있고, 600 이상이 되면 완전 참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 상태에서의 어떤 네 상태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흠집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려고 하는 거는 아직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보다 조금 더 반경을 넓혔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기적인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를 통해서 뭔가 가까운 지인이 있어요. 아들, 딸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비난했던 마음이 우리 아들한테 또 나타나는 것이 또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흠잡고 비난할 것도 없구나.' 근데 이 속에서는 끊임없이 비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열등감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좀 나아 보이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걸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질문하고 답하고 막 하는데,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는데, 그쵸? 비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 수업은 뭐예요? 비난하는 그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내 마음이 왜 그런 건지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시간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인제 그 왜 그림 있잖아요. 그림, 명화. 그 왜 여인이 젖을 물리는, 노인한테 젖을 물리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그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그 행위를 내가 알지 못하면서 비난하는 내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 명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명화를 보면은 뭐예요? 노인이 팔이 묶여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자의 그 젖을 빨고 있잖아요. 근데 의식이 낮은 상태에서는 그 여인과 노인의 태폐적인 행위라고 보는 거죠. '젖을 먹고 있네? 어떻게 노인이 젊은 여자의 젖을 빨고 있어?' 이 몸을 물질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태폐적이다라고 해서 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알고 보면은 아니잖아요. 자세히 내용을 알고 보면 그 영모죄로 아버지가 잡혀 가지고 굶어 죽이는 거예요, 영모죄로. 죽어야 되는 그런 거에 굶기고 있는 상황에서 딸이 아빠를 면회 갔을 때 아빠가 굶어 죽는 모습을 보고 딸이 젖을 물린 거죠. 어떻게? 연명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그쵸.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땐 저 그림에서 '어머 저건 태폐적인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한 행위라는 거를 알고 풀려 나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전에 인제 봤던 것 같아요. 풀려 나온 거예요. 인제 나라에서 인제 왕이 이 딸의 저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을 봤을 때는 '어 저 태폐적인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차원을 3 차원까지 봤을 때. 근데 그것도 내가 이미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 의식을 어떤 수준에서 해석을 하느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의 그 차원을 본다면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 역시도 저 그림을 보고 '태폐적이다.'라고 해서 소름 끼쳐. '뭐야 이거는 성추행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성에 걸려 있으면 성추행으로 볼 것이고, 내가 아직 몸으로 걸려 있다면 그렇게 볼 것이고. 근데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에 따라서 그걸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흠부터 찾는다. 흠부터 찾는데 뭐예요? 그 흠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집 딸들은 어디 가시나 봐요, 새벽부터. 따님 자매들이 어디 가시나 봐. 예. 그래서 남을 믿지 못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 내 밑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인식된 거를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제도 이렇게 들으면서 질의응답 듣고 막 이러면서 '아 저 사람의 상황을 모르는데 내 신념대로 믿음대로 판단하고 완전 너무너무 정확해.'라고 해서 판단하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고집스럽게. 그럼 그런 마음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닐 거야.' 공부를 한 그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닐 거야.'라는 마음과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가 밖에 부정적으로 뭔가 막 안 좋은 느낌과 이런 것들이 들을 때는 이거를 맥락을 바꾸는 거는 진짜 이렇게 싼 비용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집을 찾으려고 하고 남을 믿지 못하면 신용을 얻지 못하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많이 하고 의식이 더 부정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이 신용이 없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믿음도 안 좋은 거예요. 돈은 우리 엄마가 돈 하면 우리 엄마 생각이 나. 우리 엄마는 돈 때문에 너무너무 지긋지긋해했어. 그걸 믿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인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그 느낌,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루아침에 했다고 그래서, 아니 보이는 물질 같으면은 그냥 뭐 종이 같으면 뒤집으면 되죠. 근데 그게 에너지는 그 바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의식에 따라서 의식이 높아져서 차원에서 넘어가서 뭔가 내려놓기를 계속하고 뭔가 내가 찾아잡는 거를 끊임없이 편안한 상태로 계속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용을 얻지 못하는데도 말이야, 자연히 돈은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비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열등감이 많아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어.'라는 걸, 어제도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굳이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가 제가요 여자거든요. 여자거든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뭔가 도드라지게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거기에 들은 게, 내가 뭔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뭔가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남들이 오해할까 봐 "저 여자예요, 여자예요." 하면 그거는 뭐야, 숨기고 싶은 게 있을 때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비난하는 것조차도 저 사람에 대한 그 열등감이 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있다고 인정할 때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도. 그래서 '아 이게 비난이 참 열등감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 생각 공부하면서 제 생각대로. 그래서 피해서 돌아가게 된다는 거. 돈은 그 사람을 아주 자연스럽게 알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종이 조각이 아닌 돈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해 가더라. 그래서 돈과 성공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진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주고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엄청난, 앞으로의 삶에 살아가는 거에 엄청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인데, 그쵸? 그 가치를 정말 더 안다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쵸? 그 모르고 그 가치도 전달을 약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다시 만나서 친구한테 어제 얘기를 하다 왔는데 그냥 너무 끝까지 얘기를 하지 못했구나. 이 가치를 제가 인식을 더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만 느끼고 얘기만, 그냥 재미나게 얘기만 하다가 그냥 "피해가네 너." 돈을 그랬더니 그렇지." 내가 이러고 놀면서 왔다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남을 또 비난하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그러면 다 쟤 왜 저러는지, 쟤 때문에 화가 나고 쟤가 이상해, 쟤가 보면 기분 나빠, 그런 것들을 다 적어서 왜 그런 건지를 찾아보면 내가 이미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속에서 나를 찾은다면,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유가 있어서 아버지를 연명시키기 위해서 젖을 물렸는데, 그 연명할 수 있는 목숨까지 연결시키려고 그랬는데 태폐적으로 볼 것이냐, 내 인식된 것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는 나의 이 믿음 체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이거를 편안해지고 더 좋아지려면, 의식이 더 바뀌려면 계속 끊임없이 외부의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적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내일 또
월요일 날 6시 아침 6 시에 또 뵙겠습니다.